네, 신지우입니다. 영국의 수도인 런던의 플럼스테드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주택가에서 목수인 남편 네빌 로렌스와 특수교육교사인 도린 로렌스가 스티븐, 스튜어트, 조지나 3남매를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진인데요. 얼굴형을 보면 눈치챌 수 있어요. 둘 다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자메이카 출신인데 어릴 때 이민 와서 살다가 만나서 결혼한 사이예요. 당연히 자식들도 다 흑인이고요. 피부색이나 국적은 딱히 중요한 게 아니어야 한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애긴 어렵거든요. 특히 보수적인 사회 성격을 가진 영국은 피부색과 국적에 의한 차별이 아직도 큰 문제고요. 1990년대 초반에는 더 심했습니다. 로렌스의 가족도 밖에만 나가면 백인들에게 검둥이라고 불리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들어왔다는 거죠. 하지만 자식을 좋은 나라에서 키우겠다는 책임감으로 부모는 남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도 학교 성적이 좋았어요. 특히 18살인 큰아들 스티븐 로렌스가 공부를 잘했는데요. 대학에서 영문학과 물리학을 동시에 전공했고 지역 육상대회에 수상할 정도로 운동도 잘했습니다. 커서 건축가가 되려고 전공 외에 건축 공부를 따로 할 만큼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았어요. 스티븐은 한 번도 부모에게 대든 적이 없는 엄마 친구 아들 그 자체였죠. 하지만 1993년 4월 22일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로렌스의 가족은 완전히 생활이 바뀌었고 보수적인 원칙주의자들이 지배하던 영국의 법까지 바뀌게 됩니다.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번엔 영국 런던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 당일인 1993년 4월 22일 목요일 저녁, 로렌스 부부는 퇴근에 돌아왔고 아이들도 집에서 숙제 중이었지만 첫째인 스티븐만 수업이 늦게 끝나는 날이라 아직 학교에 있었어요. 가족은 스티븐 없이 저녁을 먹었고 TV를 보거나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9시쯤이면 들어와야 할 스티븐이 10시가 되도록 오지 않는 거예요. 엄마인 도린이 아들 걱정을 시작했죠. 그러자 아빠인 네빌은 아들이 19살이나 됐는데 1시간 정도 늦는 게 뭐 이상할 건 없다면서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11시가 넘어요. 집에 전화가 걸려오거든요. 받아봤더니 병원인데 다른 동네 병원이에요. 그럼 전화를 왜 했냐? 사망 소식을 전하려고 걸었다는 겁니다. 엄마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동네 병원에서 전화를 왜 거냐는 거죠. 그래도 일단 대화를 시작했으니까 누가 죽었는지는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큰아들인 스티븐 로렌스가 병원에 이송 도중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믿을 수 없던 로렌스의 가족은 바로 그 병원에 가서 시신을 확인했어요. 첫째 아들인 스티븐이 맞았고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했거든요. 오른쪽 쇄골과 왼쪽 어깨에 양쪽 폐를 관통할 정도로 깊게 찔린 상처 2개가 있었고요. 동맥 같은 주요 혈관 4곳이 터지면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던 겁니다. 얼굴과 온몸은 심하게 맞아 생긴 멍이 있었고요. 오른쪽 팔은 골절됐죠. 분명히 이거는 집단 폭행을 당해 생긴 상처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요. 스티븐의 사망 순간을 본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드웨인 브룩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날 스티븐은 학교가 끝나자 삼촌 집에 들렀고 거기서 삼촌의 친구와 밤 10시까지 게임을 했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드웨인 브룩스였던 거죠. 집에 가려고 밤에 같이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하필 또 이 버스 회사의 사정으로 운행 시간이 밀리자 중간에 갈아타면서라도 가기 위해 다른 동네 방향의 차를 탔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기다리는 버스가 오지 않자 브룩스가 언제쯤 차 오나 싶어서 전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 봤고요. 스티븐만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었거든요. 이때가 밤 10시 40분쯤이에요. 버스가 오지 않길래 드웨이는 다시 스티븐이 기다리는 그 정류장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이때 반대편에서 스티븐에게 걸어오는 5명의 백인 남자아이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벌어진 건데 스티븐에게
이 애들이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더니 갑자기 달려들어서 집단으로 폭행했고요. 한 명이 칼을 꺼내 찔렀다는 거예요. 드웨인이 소리 지르며 달려갔지만 아이들은 순식간에 도망쳤고요. 어디 또 숨어 있다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먼저 스티븐부터 데리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상태라 의식이 없었고요. 얼마 안 가서 다시 쓰러졌죠. 드웨인은 구급차와 경찰 불렀고요. 바로 병원에 옮겼지만 스티븐이 차 안에서 11시 5분에 사망했던 거고요. 치료를 받고 살았다면은 이건 단순한 집단 폭행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망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것도 사건 내용을 봤을 때 백인 여럿이 흑인 하나를 집단으로 때려 죽인 살인사건이라는 겁니다. 스티븐이 백인들에게 공격당했다는 걸 본 사람은 더 있었어요. 하지만 어두운 시간이었고 범인들이 금방 사라졌기 때문에 얼굴까지 보진 못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범인들은 이미 여러 번 이 지역에서 집단 폭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찰이. 그래서 예전부터 이 지역에서 벌어지던 비슷한 폭행 사건들을 한번 확인해 봤죠. 사건이 알려지자 용의자들의 이름을 적은 쪽지가 익명으로 경찰서에 보내진 거예요. 알아보니까 닐과 제이미 어코트 형제, 데이비드 노리스, 게리 돕슨, 그리고 명단에 없는 루크 나이트 5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지역 경찰들도 알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사고를 많이 쳐서 경찰서에 자주 왔었거든요. 이 중 한 명은 알려진 깽단 두목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5명 다 10대 후반에 평소 인종차별주의적인 생각을 심하게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몰려다니면서 2번이나 이유 없이 아이들 폭행하고 칼로 찔러서 중상을 입힌 전과도 있었습니다. 스티븐 로렌스 사건 4주 전에도요. 길에서 만난 10대 흑인에게 인종차별한 적이 있고 3일 만에 용의자들의 신원과 범행 동기가 드러났는데, 그러면 이제 체포해서요. 자백받고 재판만 열면 경찰이 할 일은 끝나는 거죠. 하지만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력한 용의자들을 알아냈는데도 경찰이 2주가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용의자들이 밝혀지자 오히려 사망한 스티븐 로렌스의 행동이 평소에 이상했고 지역 갱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다 공격당했다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행히 3주 만에 닐과 제이미 어코트 형제와 게리 돕슨이 경찰에 체포됐고요. 한 달 뒤엔 루크 나이트까지 경찰에 체포됐어요. 남은 데이비드 노리스는 자기가 찾아와서 자수했습니다. 용의자들 체포 다 했고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거든요.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기소를 취하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증거가 없으면 체포한 용의자들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은 자기가 찾아와서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범인이라고 인정했는데 아무리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이런 이유만으로 금방 풀려날 수가 있냐는 거죠. 결국 로렌스 부부는 용의자들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1년 5개월간 증거를 모아 법의학 분석 증인 확보와 진술을 받아내면서 제이미 어코트, 게리 돕슨, 데이비드 노리스를 개인적으로 고소했습니다. 형사소송이 아니죠. 형사소송이라는 건 이제 경찰이 담당해요. 고소당한 사람이 죄가 있는지를 가려내는 일이 되는데 나라 법을 어겼다는 혐의니까 검찰이 최종 처리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이 사건은 지금 기소를 포기했으니까 부부가 민사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민사소송은 쉽게 분쟁이죠. 이건 개인의 권리 보호 제도라 수사가 따로 없습니다. 피해 입증을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돼요. 당연히 많은 돈 들어가고 기간도 오래 걸리죠. 다행히 사건 알려지면서 모금 운동이 일어났고요. 변호사들이 무료로 도와주면서 3년간 재판을 치를 수 있었지만 판사는 드웨인 브룩스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용의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버립니다. 그동안은 증거가 불충분한 용의자들까지만 볼 수는 있었는데 이젠 법적 판결까지 받았으니까 이 사건에서 완전히 무죄가 돼버린 거죠. 스티븐 로렌스의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증인과 증거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스티븐 로렌스 살인사건에 보고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겁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389장으로 돼 있는데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 과정과 재판의 문제점들이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때 경찰은요, 용의자들의 신원을 금방 파악했지만 최대한 빨리 종결하려고 일부러 수사를 미루고 있던 겁니다. 범인들이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포기할 생각이었던 거죠. 왜냐? 경찰도 백인이거든요. 그리고 용의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노리스의 아빠는 마약 사업으로 돈을 번 갱단의 두목이라 자기 자식 보호하려고 경찰과 검찰에 뇌물을 돌렸어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던 겁니다. 거기에 경찰은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을 뒷조사했어요. 그래서 약점 잡고 활동을 중지하도록 압박했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1997년 2월 13일 이 보고서가 밝혀지자 영국은 난리가 났어요. 다음날 신문은 사건의 핵심이 인종차별과 국가기관의 부패라는 제목으로 용의자의 얼굴 그리고 실명을 공개해버렸죠. 이건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사의 그날 보도 내용인데요. 신문사는 만약 우리 보도가 틀렸으면 고소하라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여기 헤드라인 바로 아랫줄에요. 감정이 굉장히 들어간 중립적이지 못한 공격적이기도 한 그런 기사죠. 그런데 이걸 보고도 이 용의자들은 아무도 고소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들이 범인인 걸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용의자들을 편드는 여론은 영국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범인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체포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한 번 물은 죄는 다시 물을 수 없다. 살인 용의자였지만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이상 같은 내용으로 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사건 원칙상 이제는 체포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의 부모가 민사소송이라도 해본 건데 여기서도 무죄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스티븐 로렌스 사건은 용의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모두 공개됐고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밝혀졌지만 범인을 잡을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로렌스의 사망은 영국에서 인종차별로 일어난 살인 중에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2010년까지 17년 동안은 미제였거든요. 그럼 지금은 해결이 됐다는 건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법률상 사건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지만 2003년도부터 영국은 이 사건으로 법에 모순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법 개정의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쉽게 되진 않죠. 800년 넘게 이어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런 말도 타당하고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하려면 사망의 진실을 밝히고 범인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요. 2년간 다양한 사례로 논의가 이어진 끝에 2005년 영국의 사법 체계가 바뀔 만한 새 원칙이 생깁니다. 살인, 성폭행 같은 중대 범죄에 한해서 새로운 강력한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다시 심판할 수 있다는 형사정의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2005년에 법을 만들어 놓고 왜 2010년까지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었냐? 이 법의 중요한 부분 때문인 거죠. 결국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티븐 로렌스 집단 폭행 살인 사건은 용의자들의 이름과 사진이 신문에 여러 번 공개되면서 누가 범인인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당사자들도 공개적이진 않지만 행동을 보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다고 증거까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유력한 정황에 따른 의심만이라는 겁니다. 이제 법이 만들어졌고 재수사가 가능해지자 경찰은 증거 수집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못 찾은 증거를 이제 와서 어떻게 찾겠다는 거냐? 2006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혈흔 자국이라도 DNA 검사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개발된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범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결국 확보돼 버렸어요. 재수사는 2006년부터 있었지만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다가 4년 만에 게리 dob슨의 겉옷과 데이비드 노리스의 가방에서 0.5mm도 안 되는 스티븐의 혈액이 발견됐고요. 공격당하면서 묻은 범인의 섬유와 머리카락도 나왔어요. 범인들이 스티븐에게 피가 묻을 정도로 강한 접촉을 했다는 증거죠. 이 증거들로 2011년에 게리 dob슨, 데이비드 노리스는 다시 체포됐고요. 나머지 3명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두 명만 폭행했다고는 또 생각되지 않거든요. 이미 확실한 증거가 나온 이상 이 두 명이 공범을 지켜줄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든 플리바겐을 시도하던지 형을 깎기 위해 자백을 하려고 들었을 겁니다. 증거가 없을 뿐이지 5명 다 폭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뭐 거의 확실하고요. 재판은 증거 인정되면서 1년 만에 유죄가 나옵니다. 게리 dobson이 15년 2개월, 데이비드 노리스는 14년 3개월을 받았는데 살인이지만 집단 살인이잖아요. 그런데도 형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이유는 사건 당시 범인들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이었어요. 성인이었으면 30년 이상이 나왔을 겁니다. 스티븐 로렌스가 사망한 지 18년이나 지나서 사건이 해결됐어요. 800년 넘게 지켜오던 원칙을 깨고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영국 사법계의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도 이게 완전한 해결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인종차별이 범행 동기였던 사건인데다가 범인이 다 체포되지도 않았고 18년이나 수사했지만 그에 비해 받은 형은 너무나 짧다는 이런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건 내용 여기까지고, 이분이 스티븐 로렌스의 엄마입니다. 도린 로렌스죠. 아들의 사망과 사건 과정의 경험으로 지금은 유색인종과 정의를 위한 사회운동가가 됐어요. 아들 이름을 따서 스티븐 로렌스 자선기금 단체를 열었고요. 지금은 교육이나 고용, 건축 등에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영국은 도린 로렌스의 사회활동 공로를 인정하면서 훈장을 수여하고요. 고향인 자메이카 클랜돈의 지명을 따서 클랜돈 남작 부인이라는 지위를 얻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당 의원도 됐어요. 지금도 영국에서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은 영국의 법까지 개정해가면서 해결했던 스티븐 로렌스의 집단 폭행 사망 사건 파일이었습니다.